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는 다양한 부품들과 외부 저장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들과 다양한 외부 저장 장치의 연결 및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내부를 봤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자동차의 차체가 있으면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엔진이 각 부분별로 동력을 전달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그 엔진이 여기 있는 CPU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CPU 위에 얹혀 있는 쿨링 팬이 되겠습니다. 이 쿨링 팬으로 CPU의 온도를 식혀주죠. 자동차도 엔진을 식혀주는 부분이 있죠. 엔진의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공냉식과 순냉식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엔진의 열을 식혀주게 되는데요. 이 컴퓨터도 똑같이 이 쿨링 팬이 붙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쿨링 팬도 이런 공냉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순냉식도 있죠. 지금 이 공냉식은 이 아래에 있는 CPU의 열기를 이 위쪽으로 전부 전달을 하고 여기 있는 팬이 이쪽으로 바람을 넣어서 케이스 뒷면에 있는 팬으로 열기를 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팬이나 또는 이 방열판에 먼지가 끼어 있게 되면 CPU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컴퓨터 청소하실 때 청소기 같은 걸로 이렇게 빨아들이고 하시는데 그래도 먼지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붙어 있는 먼지들을 깨끗하게 바깥으로 빼내려면 이런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안에 질소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흔들면 앞쪽으로 서리 같은 게 나와서 여기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분이 들어가니까 컴퓨터에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흔들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그냥 눌러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2,000원, 3,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구매를 하셔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컴퓨터 청소는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CPU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즈가 이 정도 되죠. 이것은 세대별로 CPU별로 사이즈가 다 다른데요. 이거는 조금 예전 CPU이긴 하지만 방식이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핀들이 이 안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들을 손으로 건드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CPU의 핀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핀들은 전부 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PC들에서 금이 들어가 있는 소재들을 추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죠. 이 금을 쓰는 이유는 전도가 높기 때문이죠. 전기 전도성 때문에 금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CPU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램이 있을 수 있죠. 메모리죠. 자, 메모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예전에는 이 메모리가 4기가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4기가 정도는 컴퓨터의 아주 최소한의 기본 사양이고요. 되도록이면 8기가 정도는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되도록이면 쌍으로 꽂아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컴퓨터의 사양을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메모리가 4기가 정도밖에 안 되면 이 메모리만 증설을 해주셔도 지금 쓰시는 컴퓨터 속도의 몇 배 이상의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8기가 정도 설치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M.2 방식의 저장 장치가 있죠. 자,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이 M.2가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M.2 방식은 최근에 나온 방식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는 어떤 거죠? 이런 하드디스크죠. 예, 굉장히 두껍고 크기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하드디스크를 이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드디스크는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하죠. 지금은 500기가라 조금 옛날 거긴 한데 요즘은 거의 1테라, 2테라, 4테라 이렇게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1000기가가 1테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500기가는 1테라의 반 정도 용량이죠. 그래서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이렇게 예전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OS 설치는 이런 M.2 방식,
NVMe 방식을 이용을 해서 OS를 설치하면 훨씬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하면서 저장 공간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OS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C 드라이브로 설정을 하고 D 드라이브를 하나 더 달아서 저장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방식은 SATA 방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데이터가 이동하는 단자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전원이 공급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동일한 단자가 메인보드에 붙어 있겠죠. 여기 보시면 메인보드에 단자들이 있죠. 이런 데에 케이블을 꽂아서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쪽에도 있죠. 자, 여기도 단자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네요. 메인보드에 따라서 단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SD 방식이죠. 이 M.2 이전에는 이 SSD로 전부 이용을 했었죠. 자, 이게 SSD죠. 자, 이런 하드디스크는 안에 물리적인 레코드판 같은 원형 저장 장치가 빙빙빙 돌아가면서 이 레코드판을 읽는 것처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SSD 방식은 전기전자를 하나 저장하거나 저장하지 않거나를 이용을 해서 1과 0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SSD도 잘 이용을 하지 않고 거의 이 M.2 방식으로 많이 넘어갔죠. 자, 그 다음은 또 하나가 있죠. 자, 이것도 물리적인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나 지금 이거나 똑같은 방식인데 이것은 노트북용으로 사이즈가 더 작게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는 이 큰 거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대신 단자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큰 일반 대용량 하드디스크 노트북용 3.5인치라고 하죠. 이것은 5.5인치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3.5인치라고 부르죠. 이것은 SSD라고 부르죠. 이 세 개를 보시면 단자가 전부 동일하죠. 저장 장치 연결 단자는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게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거든 똑같은 단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M.2 방식은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더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전원 공급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 되겠죠. 예전에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죠. 이걸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전부 저렇게 NVMe M.2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PU가 그래픽 카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CPU이기 때문에 따로 그래픽 카드를 꽂지 않아도 이 CPU에서 자체적으로 그래픽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지 않았죠. 하지만 CPU에서 그래픽 카드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 있는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꽂아 주셔야겠죠. 이 그래픽 카드를 꽂아 주셔야 여기서 우리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CPU일 경우에는 모니터 단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모니터 단자가 아예 달려 있습니다. 자, 이쪽에 모니터 단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CPU에서 모니터로 나가는 신호를 메인보드에서 여기 있는 단자로 내보내게 되겠죠. 자, 하지만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슬롯을 이용을 해서 바깥으로 모니터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당연히 CPU에서 동시에 그래픽 카드 기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기능이 포함이 돼 있을 때는 느리겠죠. 이렇게 슬롯에 따로 그래픽 카드를 끼우는 것이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든지 인터넷 서핑 정도는 이 CPU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태여 따로 다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고요. 무슨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지 엑셀 파일을 많이 열어야 된다든지 작업상 윈도우 창을 많이 열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엔 파워가 있겠죠. 이 파워에서 전원을 전부 메인보드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메인보드로 들어가는 두꺼운 선이 보이시죠? 이게 메인보드로 공급되는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꽂을 경우에도 전원이 또 따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전원을 또 꽂아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내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로 연결하는 장치들을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의 앞이나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자들이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메인보드에 있는 단자에서 선을 끌어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허브가 되겠죠. 자, 가끔 외부 장비 연결할 때 허브에 연결하지 말고 직접 연결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데 연결하면 안 되고요. 뒤편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메인보드에서 선이 뽑아져 나와서 여기에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신호가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약해질 수가 있죠. 일반적인 USB 메모리는 여기 꽂아도 문제없이 되지만 민감한 장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음향 관련, 영상 관련 장비들은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연결하지 마시고요. 컴퓨터 뒤편에 있는 단자에 직접 연결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5 단자가 보이죠? 자, 3.5 단자는 뭐죠? 자, 이런 마이크라든지 또는 스피커에 연결하는 단자죠. 자, 단자를 보시면 중간에 까만색 선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삼극 단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자, 물론 색깔에 따라서 스피커와 마이크 단자가 다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삼극 단자를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사극 단자일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을 해도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 이어폰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선이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으로 구분되는 면이 4면이 되죠. 이런 걸 사극 단자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에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PC용이죠. 2개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걸 PC에 꽂더라도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똑같은 이어폰인데 PC에 꽂으면 왜 안 됩니까? 하는데 그것은 이 극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PC에서 카톡도 이용하시고 전화도 걸 수 있고 또 스마트폰과 PC를 연결해서 통화도 가능하고 또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들이 윈도우에서 제공이 되죠. 그래서 마이크 같은 거는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이걸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쓸모가 많아요. 자, 이런 건데요. 핀 마이크라고 하죠.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노트북에 쓰실 때도 그렇고 PC에 쓰실 때는 특히나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쯤은 구비를 꼭 해두도록 하세요. 이거 말고 구즈넥 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목이 긴 것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공간을 또 차지하고 하니까 간단하게 쓰실 때는 이런 핀 마이크가 좋겠죠. 자, 이 핀 마이크를 꼭 컴퓨터 뒤쪽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죠. 앞쪽이나 위쪽에 있는 이 단자에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의 뒷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단자들이 많이 있죠. 여기 있는 이 단자는 예전 키보드나 마우스에 연결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PS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거의 쓰지가 않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붙어 있는 거고요. 주로 USB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통 제일 위쪽에 키보드와 마우스 유선을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선 마우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에 포함되어 있는 무선 송신기가 있습니다. 이 무선 송신기를 꽂아서 마우스와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꽂아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PU는 그래픽카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메인보드에는 그런 CPU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모니터 단자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DVI 단자, 그 다음에 HDMI 단자죠. 이 HDMI 단자는 거의 모든 모니터, TV, 컴퓨터에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HDMI 케이블 단자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거의 이거는 전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대신 이 케이블을 이용을 하실 때 반드시 해상도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4K UHD까지 지원을 하죠. 자, 이게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4K 모니터를 이용하더라도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모니터에 나오지가 않는 거죠. HDMI 케이블 사실 때는 해상도를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HDMI 단자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USB-C 단자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단자 이용을 하실 때 다 보신 단자일 텐데요. 자, 이렇게
끝이 동그란 사각형 모양이죠. 이 단자가 이렇게 PC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PC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꽂으시면 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은 기본 USB 단자고 한쪽은 USB-C 단자인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까만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죠. 여기 있는 까만색은 속도가 제일 느린 USB 2.0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USB 3.0, 그 다음에 초록색은 3.1 방식이 되겠습니다. 컬러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요. 또 빨간색도 있죠. 기본적으로 3.0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거보다 속도가 빠른 USB 단자들은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하는 USB에 따라서 연결 방식을 바꾸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USB 메모리가 이렇게 파란색 단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USB를 여기에다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USB 속도가 2.0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나 여기 두 군데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끔 USB 3.0 좋은 메모리를 가지고 속도를 엄청 느리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단자 컬러를 맞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맞는 컬러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죠? 랜선 들어가는 곳이죠? 자, 랜선 끝에 보시면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이 부분이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같은 방향으로 꽂아주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쪽에 요철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으시면 딸깍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빠지지가 않겠죠. 자, 뺄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빼주셔야 되겠죠. 자, 이게 랜선이고요. 전화선은 이거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갑니다. 전화선을 여기다 꽂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가끔 그렇게 꽂는 분들 계신데 항상 랜선과 전화선은 구별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3.5 단자 나오죠. 좀 전에 우리가 본 이 단자죠. 자, 이건 전부 3극 단자를 꽂는 거예요. 4극 단자는 아무데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마이크 단자입니다. 여기에 분홍색이죠. 이것은 무조건 마이크 꽂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컴퓨터든 전부 동일합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연두색은 스피커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이 외부 스피커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그 스피커를 여기다가 꽂아 주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외부로 내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인인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 오디오 기기 같은 게 있을 경우 이 단자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컴퓨터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자는 여기 있는 연두색 스피커 단자와 그 다음 분홍색 마이크 단자가 되겠죠. 이 두 가지 단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모르시면 이 뒤쪽에 보시면 다 써 있어요. 마이크 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작게 써 있어서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이대로만 꽂아주시면 문제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아래 슬롯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그래픽 카드가 따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연결한다고 했죠. 이것은 CPU가 그래픽 카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걸 이용을 하지 않고 좀 빠르게 이용을 하실 때는 여기에 따로 그래픽 카드를 꽂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꽂으면 안 나오죠. 여기에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으시는 분들이 깜빡하고 여기에 꽂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화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래픽 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 부분이 정원 파워 부분이죠. 자, 여기서 바람이 바깥으로 나오거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컴퓨터 안에 있는 열기를 여기 있는 팬에서 바깥으로 뽑아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컴퓨터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컴퓨터 뒤쪽은 한 뼘 정도는 떨어뜨려 놓으셔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컴퓨터 열을 식히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되도록이면 뒤쪽으로 한 뼘 정도는 꼭 띄워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전반적인 부품에 대한 내용과
외부 장치에 대한 연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신다면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잘 기억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